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음 주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퍼스트 주식 분석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승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관망 심리와 경계감이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주 중반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갔는데요.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를 실제 가동에 나섰지만 수요일 장중에는 1,480원대를 터치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 업종별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AI 버블론 재부각에 따라 출렁이는 사이 제약바이오주는 비교적으로 증시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하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약가 정책과 관세 이슈라는 변수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분간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로봇 테마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봇 청소기 룸바로 잘 알려진 미국의 아이로봇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이로써 아이로봇은 법원의 감독 아래 그동안 위탁 생산을 받아온 중국의 PCR 로보틱스에 인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PCR는 아이로봇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기존 보통주는 전량 소각됩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 상위 5개 브랜드가 중국 기업으로 차지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을 다음 주 주요 이벤트로 돌려볼까요? 미국과 유럽의 연말 휴장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준 인사의 발언과 주요 경제 지표를 둘러싼 금리 해석은 여전히 시장 변수를 자극할 변수로 보입니다. 여기에 연말 배당과 그리고 결산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수급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주말에는 남은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캔들 패턴에 특화된 실전 매매우 고수,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하신 박영민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승부는 장이 열리기 전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퍼스트 주식 분석실과 함께 그 준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퍼스트 주식 분석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별로 제가 찾아뵙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디에도 없는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가시고 그것을 패턴이 무엇인지 알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박영민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캔들 매매 특화 분석의 신 박영민 전문가님의 소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증시에서 뜨거운 테마에 대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는 대형주가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테마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요즘 시장에서 핫한 테마 오늘 가득 정리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2주간 핫한 섹터들을 정리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핫 이슈로 첫 번째로 로봇, 지능형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 2025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의 양산형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로봇 관련 섹터들이 다시 또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 공개를 시작으로 양산형 모베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로봇 섹터들이 최근 바이오 섹터와 함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산 라이다 퇴출 발의 소식이 전해졌고 테슬라는 안전 요원 없는 무인 로봇택시 시험 주행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에 수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라이다 장비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면서 국내 라이다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로봇 섹터는 다른 종목들과 조금 다른 점은 우선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잘 확인하시면서 종목들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섹터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하고 AI 관련 섹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년 엔비디아에 공급할 소캠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 15조 원을 상회하는 대략 한 18조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4분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34% 증가한 3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은 TPU 출하량의 2025년에 170만 개, 그리고 26년에는 260만 개, 그리고 28년에는 850만 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3년간 약 5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AI 추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AI 관련해 가지고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지금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거품론이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충분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도기에 진입할 수 있고 그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성숙기가 다시 오면서 추가적인 진행이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들이 단기 조정을 조금 세게 주거나 장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산업 흐름을 좀 인지하시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섹터는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입니다. 젠슨항 CEO는 원전이 AI 산업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컴퓨팅에 대한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앞으로 6년에서 7년간 소형 원자로가 많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력 부족에 대한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라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은 의원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16대 제작에 준비한다는 도입 소식에 원자력 관련 섹터들의 수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후속 계약을 통해 단조품 및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약 계약이
이어서 후속 계약까지 한다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추세도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섹터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그리고 변동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그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주도 섹터였던 그런 대형주 종목들을 소분할 하면서 매집해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이 안내해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섹터 순환매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섹터 순환매 중 수급이 들어왔던 건설 대표주 그리고 건설 중소형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국토부 주택공급 및 서울시 재건축 속도전 기대감 지속 등의 이런 건설 관련된 섹터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섹터가 주 후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IPO 공식화를 하면서 스페이스 X가 한화로 44조 원 이상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내년에 IPO를 스페이스 X IPO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섹터들의 우주 항공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LG 엔솔이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로봇 섹터가 말해드린 것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터리 관련해서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기대감 등의 2차 전지도 상승 추세를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섹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성공 투자의 지름길 전문가님의 패턴 매매와 함께 공유 종목 현황에 대한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 사실은 좀 체감이 안 되는데 네. 시청자분들 계좌에도 산타 오게 하는 투자 노하우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산타가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패턴만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주간 어떤 종목들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형성되어서 상승세를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간략하게 어떤 게 패턴이라고 말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캔들 3개가 하나의 패턴입니다. 캔들 3개가 하나의 제가 패턴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장대 양봉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2개의 단봉이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의 패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수평 추세선을 지지 및 돌파 삼아 매매에 참고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없어도 패턴으로 완성이 되지만 밑에 거래량까지 같이 수반해 준다면 완성된 패턴의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장대 양봉은 세력의 매집이거나 또는 기업의 호재거리가 반드시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시장의 투심이 그만큼 크게 움직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캔들의 흐름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말해드린 패턴을 찾아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과 직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패턴을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마감하게 되면 그날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 종목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틀간 단봉 2개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말해드린 이런 패턴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거래일째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매 타이밍은 사거래일째 진입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에 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그 종목이 가진 실적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 인지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좀 더 신뢰도 있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섹터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주간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종목은 제가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STI라는 종목인데 STI도 여러분들이 차트 흐름을 보시다 보면 어느 구간에선가 이렇게 양봉 이후에 2개의 단봉을 형성한 패턴이 제가 말해드리고 있는 패턴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바로 사거래일째 매매를 바로 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더 지켜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좀 더 지켜보는 범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추적을 하고 매매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수 공유 종목으로 12월 8일에 STI를 같이 종목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 이후에 STI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 종목 패턴 이후에 제가 12월 8일에 여러분들하고 종목 공유를 하고 그 이후에도 22%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17%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지금 추세를 또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STI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방열 장비 개발 성공과 함께 글로벌 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함께 톡방에서 공유한 종목인데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무벡스라는 종목 차트 흐름을 쭉 보시면 초기 생성 단계에 이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무벡스도 상승 초입에 거래량을 동반한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승 탄력이 이미 시장의 주도 섹터이고 상승 탄력을 많이 받고 수급도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제가 말해드린 다시 또 그 패턴이 이렇게 조정 이후에 생성되게 됩니다. 패턴이 형성되면서 여러분들하고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매수 공유하게 되고 이 이후에 현대무벡스의 주가 흐름 사거래일째부터 패턴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라는 종목 한국 콜마와 559억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모듈 및 로봇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를 나타내면서 패턴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36%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하고 매도 공유를 하면서 16%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챙겨가게 되고 나머지는 또 홀딩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종목을 이렇게 함께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주간 있었던 이제 어떤 종목에서 패턴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은 패턴 찾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에서 패턴이 나타나고 그 패턴 이후에 어떤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종목들을 똑같은 종목을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들이 패턴을 형성하고 어떤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직접 패턴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면 제가 방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종목을 보면서라도 저런 구간에서 저렇게 이후에 패턴이 발생을 하고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HTS라든지 MTS를 직접 보시면서 패턴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나가면 많은 도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말해드리는 종목 패턴,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인데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수급도 빈약하고 뭐 대단한 종목이 그렇게 아닌데 패턴을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을 한 상태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넥스트칩 패턴 형성 이후에 어떤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제가 말한 4거래일째부터 상승을 시작하면서 무려 110%에 가까운 연속적인 단기 강세를 나타낸 종목입니다. 넥스트칩은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시장의 자율주행 섹터에 편입이 되면서 그 자율주행 테마 상승 및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전량 소화됐다는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저점 구간에서 패턴 생성 이후에 무려 1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이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패턴이 발생된 종목 대성 하이텍입니다. 대성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형성이 되었는데 제가 전에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보통 공통점을 보면 그 섹터가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저번에 안내해 드렸던 섹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수급이 없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수급이 부여가 되면서 이런 패턴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넥스트칩도 마찬가지고 대성 하이텍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패턴 이후에 어떤 상승세를 나타냈는지 대성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은 226억 원 규모의 방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패턴 이후에 단기 강세로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4거래일 이후부터 27%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리는 종목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조선은 상장 이후에 조선 관련 섹터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저점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말해드린 양봉 이후에 단봉 2개가 생성된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조선도 패턴 형성 이후에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 형성 이후에 4거래일째 바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연속적인 5거래일, 6거래일에도 다시 또 새로운 패턴이 연속적으로 생성된 상태입니다. 연속적인 패턴 생성 이후에 13%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추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탱커전 호황기에 따른 재평가 기대와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호재 뉴스와 함께 저점 구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DIC라는 종목입니다. DIC라는 종목 반등을 하면서 구간별 거래량에 따른 거래 대금 수급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려고 해도 그리기가 힘든 제가 말해드린 패턴을 DIC가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후에 주가 흐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IC라는 종목 패턴 형성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4거래일 이후부터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내면서 패턴 이후에 45%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45%까지 기다리면서 이 수익을 모두 절대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턴 이후에 여러분들이 4거래일째 매매 진입을 했다면 충분히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DIC라는 종목 테슬라, 현대차, 두산을 홀린 50년 감속기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소개와 함께 패턴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또 어떤 종목에서 패턴이 형성되고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는지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종목은 보시는 종목은 레이라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없는 이런 빈약한 상황에서 우하향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이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제가 말해드린 패턴을 형성을 합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단봉 두 개가 생성이 되면서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저점 구간에서 휩소처럼 여기에서 다시 또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봉을 안내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 두 개가 종가와의 갭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가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그 손실률이 불과 3%, 5%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손실률을 패턴이 이후에 상승을 한다면 보통 최소 10% 이상 40% 가까이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손실을 모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봉 두 개를 계속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보다도 손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패턴 설명하면서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는 패턴 이후에 어떤 상승을 나타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최대 덴탈 전시회에서 5D 솔루션 공개 소식과 함께 패턴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3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 메디아나라는 종목입니다. 메디아라는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을 함께 수반하면서 양봉 이후에 또 저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패턴이 저렇게 또 형성이 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그러면 고점 부근에서 메디아나는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고점인지 모를 패턴이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고 그 이후에 52%에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메디아나는 셀바스 그룹 주축의 의료 AI 프로젝트를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으로 패턴 이후에 52%에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기존에 전혀 없던 우하향 종목들이 코스닥 수급과 함께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발생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형성이 됩니다. 삼육물산도 저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4거래일째부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육물산 패턴 형성 이후에 좀 장기간 대략 한 2주간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단기 등락률을 나타내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매매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5%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육물산은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 논의 기대감 등의 탈플라스틱 테마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수급도 폭발적으로 나왔던 성호전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는 기존에 이렇게 적산병을 출현을 하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나타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드린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2,000원 부근에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양봉 이후에 단봉 두 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단봉 두 개가 생성이 되고 저런 고점에서 성호전자가 어떤 흐름을 이어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호전자 패턴 형성 이후에 22%의 상승률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또 단기 조정과 함께 새로운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패턴 이후에도 또다시 상승을 이어가면서 26%의 상승률을 나타내게 되었고 3,000원 부근에서 다시 또 이런 패턴을 형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도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이 고점에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고점 이후에 더 큰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단기적으로 13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성호전자는 시장에서 엔비디아 자회사 납품업체인 ADS테크를 인수한다는 모멘텀이 강한 투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고점에 생성된 패턴 이후에도 무려 130%에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은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점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 형성 이후에 스맥은 또 어떤 상승세를 나타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홀딩스 동사 경영 참여 선언 속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스맥은 패턴 형성 이후에 앞서 보신 패턴 2의 자리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패턴 자리 이후에 상승하면서 다시 또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무려 75%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20%, 3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패턴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에서 패턴 형성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풍이라는 종목인데 시장에 뭐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별 내용도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드린 이렇게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패턴이 형성되었고 패턴 형성 이후에 27%에 가까운 단기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패턴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면서 양봉 이후에 이렇게 두 개의 단봉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패턴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많은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종목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패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패턴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클래시스의 투자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K미용의 인기 속에서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은 5월에 굉장히 강하다가 쉬어가고 또 11월부터 다시 매수세가 몰리는데 네. 이번 주에 6만 원도 장중에 터치했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면 클래시스 종목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이번 주 종목 클래시스입니다. 자,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히려 에스테틱 관련된 종목인데 자, 투자 포인트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업황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자,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외모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비침습 시술 선호가 증가하면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 클래시스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질이 다른 성장주라고 합니다. 단순 매출 성장뿐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0%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제조업과 소비재 성격의 고수익 구조라는 점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슈링크 볼유머 해외 매출이 고성장세에 있습니다. 볼유머의 글로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와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어쨌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대응하기 쉽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정적인 성장과 회사의 안정적인 회사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클래시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시스의 리스크도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종목의 리스크 요인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대 실적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에 멀티플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데 여전히 슈링크 볼유머 비중이 큰 편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있으나 신제품 파이프라인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 경쟁 심화 시 마진 압박도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약간 저하될 수도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그럼 기술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장기 차트를 보고 계신데 우선은 주가의 상단과 하단을 이 정도 구간에서 나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과 하단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중심 라인에서 포인트를 잡고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는 매출 성장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클래시스 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클래시스에 대한 분석 알아보고 왔습니다. 미용의료 장비 판매와 소매품에 대한 매출이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지속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세가 다시 몰리는 흐름 속에서 추가 상승 관점에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공략주는 SOS랩의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요 공급사로 현대차를 두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원래는 SOS랩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OS랩이 현대차의 시너지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현재 조금 그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라이다보다는 카메라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은 SOS랩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SOS랩 종목 한번 투자 포인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다 관련된 종목이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 요약해보면 라이다 기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용 3D 라이다와 솔루션 개발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업입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형 기술 수요에서 핵심 센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술특례 상장 이후에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 개발 성과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라이다 자율주행 관련 수주 및 양산계약 체결 시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산업 확대 가능성입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자동화,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섹터 관련하면서 안내해드린 게 있는데 중국 라이다 미국에서 지금 사용 금지 발의를 했기 때문에 SOS랩이 라이다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S랩 리스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 리스크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리스크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 이후에 실제 매출이 상장 당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이력이 존재하고 있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확대와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리스크인데 상대적으로 중소형 라이다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수주 양산 레벨로 올라서기 어려운 시장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양산 지연 리스크도 있습니다. 수주 및 양산이 지연되어 실적 성장에 영향을 준 이력이 있습니다. 대규모 계약이 기대만큼 빠르게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SOS랩이 충분히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 상장 이후에 이중 저점을 형성한 상태이고 그리고 상단에서도 이중 고점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상장 이후에 형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라인을 현재 주가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들도 지금 수렴을 모두 다 마친 상태고 이 부근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우선은 반등했을 때 전고점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클래시스도 그렇고 SOS랩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뭐 단기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비전을 보고 주가 추이를 함께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SOS랩 여기까지입니다.